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활력도 많이 떨어지고 어렵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특히 어려운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들입니다. 극도로 위축된 소비 활동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김홍복 충북 소상공인 협동조합 협업단장과 자세히 현재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 간병으로 인하여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또 사람들이 이제 극도로 불안감을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소비 경제의 최종 공급자인데 상품이 팔리지 않으니까 매출이 감소하고 또 종업원 인건비와 또 가게 임대료라든가 또 원자재 대금도 마련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 요즘은 뭐 평일 휴일 할 것 없이 밤낮 없이 거리에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 예, 다들 이제 조심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다른 지역도 물론 어렵겠지만 충청북도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북 외식업과 도매업, 서비스업 모든 업종에 걸쳐 매출이 반토막 나는 상황입니다. 예. 확진자가 발생한 청주 지역, 음성 지역, 또 충주 지역, 외식업소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충북 전 지역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예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겠지만 특히 이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들은 네. 그 환자의 이동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 아무래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더 조심하게 되고 네. 그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또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맞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확진자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 어떤 분야가 제일 어렵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식업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외식의 경우는 거의 매출이 50% 정도 반토막 난 상태이고요. 예. 또 같은 도소모의 또 유통업 하는 분들도 또 납품 계약 취소와 또 구매자들의 또 감소로 인해서 외식업 못지않게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서비스업 경우는 미용실과 피부 이제 관리샵 같은 데는 밀착적인 업종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거의 사람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뭐 대면을 꺼리는 지금 그런 분위기니까 네. 그 직접 만나 보셨죠? 네, 이제 상인들 만나봤습니다. 직접 만나 보면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까? 네, 네. 예, 그 정책 자금 같은 것들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했는데 네. 그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뭐 컨설팅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긴급 상황에서 정부 자금 지원은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특별 정책 자금을 전국 소상인 지원 센터에서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이제 지자체에서 정책 자금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 추가 이자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정책 자금이 좋겠지만 맞춤형 컨설팅도 향후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관련된 특별 정책 자금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각 지역의 소상공인 센터 가서 지원하면 되는데 지금 지원하는데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은 자금을 받아도 또 그것을 빚으로 남으니까 예. 오히려 지자체에서 또 국가에서 저금리로 또 이렇게 해준다든가 그냥 주는 건 아니니까요. 네, 예. 낮은 이자로 또 이렇게 해줬으면은 저희 소상공인에서 좀 편하게 또 이렇게 극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같은 맥락에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합니까? 일단은 이제 실제 도움은 이제 정부 정책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생활 경제 이제 주역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직접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상품권 구매 시 이제 혜택을 10% 파격적인 이제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에서 소상공인 또 업체 상품을
또 우선 구입해주는 그렇게 하면 우리 소상공인에서도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 오늘 보도를 봤더니 그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방역을 마친 곳들, 네. 이제 뭐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이지만 방역을 마친 식당들에는 이제 공무원들이나 뭐 유관기관에 이제 사람들이 가서 식사를 하는 이런 것들도 하던데 이게 이제 좀 소비를 좀 독려하려는 그런 차원의 움직임일 텐데 뭐 이제 우선 그 구매하는 것, 소상공인 업체 제품을 이런 것들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저희 제품을 갖다가 지금은 전년문에 30% 감소될 정도로 국내나 해외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정부에서 이런 걸 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예.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도와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 이제 이런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 경북 쪽을 응원하는 메시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상생으로 좀 이 위기를 돌파해 보자. 라는 차원에서 착한 건물주 운동, 뭐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을 좀 배려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나누어 주는 이러한 운동이 다방면에서 많이 좀 나타났으면 기대하고요. 임대료 인하뿐만 아니라 또 국세나 지방세 감면 등 정책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예. 저희들이 이제 매출이 급감하면서 소상공인 생계 유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생계 지원을 강화할 듯하고 이것 역시 지금까지 조건에만 말고 이제 코로나19 특수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김홍복 충북 소상공인 협동조합 협업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